불행 중독, 오래된 상처에 맞서는 치유의 심리학. 마사 하이네만 피퍼, 윌리엄 피퍼, 지음, 김미정, 옮김. 49년 연구 집대성, 아마존 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 62건의 실제 상담 사례 수록. 마사 하이네만 피퍼는 레드클리프 대학교 졸업 후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윌리엄 피퍼는 일리노이 대학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학위, 신경심리, 이렇게 또 행정학 교수, 시카고 대학교 문과 부부가 교수로서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불행 중독. 지금 내가 새 책을 보고 있는데 2003년도 카피라이트 됐네요. 오래된 상처에 맞서는 치유의 심리학.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뭔가요?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한가요? 삶을 개선하는 시도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내적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원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중요한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을 우리는 내적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목표를 정해놓고도 스스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당신이 평생 불행하거나 좌절에 빠져 살게 될 거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책은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책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효과적인 방법과 자기 발전을 막는 힘에 대항하는 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적 불행에 관여되면 변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꾸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적 불행의 시작은 누구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인간이 이기심, 공격성, 직탐 등을 가지고 이런 특성들이 불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수없이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아이를 성인의 축소형이라고 생각하고 원치 않는 특성은 이런 시기부터 억제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요구로 아이가 자신과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랄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경험한 것과 임상 사례 연구를 종합한 결과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낙관주의자로 세상에 태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면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이 받는 향력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자신을 돌봐주는 완벽한 존재,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향해 목마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으며 건설적이고 적절한 선택을 해 나간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 불행에 처했더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은 다양한 장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나 억압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적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노력을 저해하는 학습된 욕구를 인지하고 극복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적 불행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짜증, 분노, 수치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불행 중독이 제시할 메시지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파괴의 강력한 유혹에서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불행이란 또 행복 선택하기, 두 번째는 이렇게 했고, 누군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상담했는지는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겠습니다. 불행이란 행복 선택하기는 무엇이 불행인가? 행복을 선택하기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는 왜 이런 어른이 되었을까?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면 당신은 내적 불행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것이다. 내적 불행은 여러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경미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아주 무거운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의 일면에서만 그 영향을 받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을 겪을 수도 있다. 사리할 끈기가 없어요. 쉽게 낙심해요. 늘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과제를 다 된 적에 콧바들어요. 좋다 경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성취를 못 즐겨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켜요.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거나 제때 마친 적이 없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요. 불안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활동을 즐겨요. 이유 없이 기분 나빠요.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슬픔이 가시질 않아요. 뭔가 마음에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요. 먹는 음식에서 이런 어린 시절을 이해하면 변화를 할 수 있다. 이제 어린 시절에 겪은 다양한 일을 살펴보러 짧은 여행을 떠나자.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일이 난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좌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 경험들이 계속 남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의미가 있는 발전을 이루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행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대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크라테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셰익스피어, 프로이트 이 같은 사상가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삶의 전반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험은 오늘을 미처 배우기도 전에 일어난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신의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완전히 헌신한다고 믿는 낙관주의자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열렸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관심받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혼란스러운 불행과 행복 사이. 지난 수세기 동안의 서구 문화에서는 갓난 아기는 죄를 안고 태어나거나 선천적으로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어서 자기 부모를 겸허하게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의 견해 외에도 그렇듯 세 가지 대중적인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을 완전한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후의 모든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이들은 완전 무기라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세상의 제약으로 더럽혀지거나 파괴된다는 견해이다. 마지막 하나는 아이들을 각자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실 모든 신생아는 자신의 부모를 무척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세상에 태어난다. 더불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꺼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처럼 아이들은 한 점 의심도 없이 부모를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똑같이 자라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신을 대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처음부터 반사회적이거나 겸허하거나 응석바지가 될 경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의존적이거나 백지 상태이거나 자신과 부모 사이를 구별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행복이라는 권리, 모든 아이는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느낌, 내적 행복의 공급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증거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지라도 생후 몇 주만 되어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기쁘고 특별한 표정 몇 가지를 지어볼 수 있게 된다. 아기들이 부모를 위해서 아끼던 그 표정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과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양육을 받아 선천적인 안녕을 유지하며 자란 아이들은 이후에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기복에도 저음처럼 휘청거리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상실과 낙심을 경험할 때에는 슬픔을 느끼겠지만 안정적인 내적 행복을 갖춘 사람들은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부러 불행해지려고 하지 않으므로 매사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행복을 권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내적 신념을 지속시키는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준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생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건강을 돌보는 능력, 변치 않는 친구와 배우자를 선택하는 능력, 잠재력을 끌어내고 이를 즐기는 능력, 실패와 불행을 겪고도 다시금 일어나는 탄력성,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적 행복을 전달해주는 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성인이 거의 이러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습득했어야 할 행복을 놓쳐버렸다고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행복을 다시금 창조할 수 있을지 배워볼 것이다. 혼란의 근원은 향상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로 왜 지금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이 불행의 이유는 부모를 향한 사랑 때문에 행복과 불행 사이를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아 시절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타고난 흉내쟁이. 출생의 순간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오는 부모의 얼굴에서 시선을 맞춘 뒤 곧이어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그 부드러운 음성이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당신은 아직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음에도 부모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내었다. 부모가 똑같아지려는 욕구는 단지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똑같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부모가 느끼게끔 해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배가 고파서 울면 음식을 가져다주고 졸면서 울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점차 발달된다. 아이의 타고난 낙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한다. 그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다정과 친절함을 재창조하여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의 내적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확신에서 생기며 이 확신은 부모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 탄탄하게 세워진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되었을지라도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우는 이유는 불행이 해서다. 부모가 아이들이 울다 때에는 울다 지쳐 잠들도록 드러나는 유명하지만 지혜로운 조언을 따랐다고 가정해보자. 아이를 울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것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아기들이 다 그렇듯이 어린 당신도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잠이 들 수 있도록 누군가 달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아기가 우는 것은 부모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수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우는 행위를 통해서 폐활량을 키우거나 긴장을 완화하는 증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우는 것도 잠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진실은 단 하나도 없다. 아기도 성인과 똑같은 이유로 운다. 바로 불행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작은 침대에서 우는 당신을 그저 내버려뒀다고 생각해보라.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아기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무너져 슬펐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두 가지 이유로 더 울게 된다. 우선 극도로 졸린데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기 때문에 운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는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해서 운다. 도움을 바라며 크게 울어도 응답은 없다. 아기는 결국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슬픈 채로 잠들게 된다. 이렇게 아기가 잠들면 부모에는 위의 조건이 맞았다고 결론을 짓는다. 하지만 아이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하면서 부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로 인해서 아이가 장차 자신의 삶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잘리거나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우는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울도록 방치된 아이들은 자신의 불행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가 자신이 불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조금 더 성장한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난다. 짜증을 내는데 부모가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시할 때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아이들은 자신이 위로받지 못할 때에도 부모가 이상적인 사랑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불행을 행복과 혼동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이 불행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기 가치감으로 굳어버린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할 때 행복을 느끼는 성인으로 자라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 이면에 이와 같이 경쟁하는 내적 불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당신의 울음을 터뜨리는데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았다면 어린 당신은 위로받지 못한 불행한 상태가 부모님이 바라는 최상의 상태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행한 느낌이 곧 진정한 행복일 거라고 결론지으며 자연스럽게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자라면서 불행이야말로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는 무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말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아이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적 안녕의 원천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하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 즉 선천적인 즐거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가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느낌이라고 오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되찾으려는 것, 즉 불행이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관심과 실제로 받고 있는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기준도 갖추고 있지 않다.
울고 있을 때 위로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직 행복을 느끼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아주 실제적인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지만은 동시에 자신에게 가짜 행복을 제공할 필요 또한 느끼는 것이다. 잠들지 못할 때, 배고픈데 아직 밥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배가 너무 아플 때, 형제와 장난감 때문에 다투었을 때 등 울도록 방치된 각각의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는 같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행복으로 가장한 불행을 끄집어내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적 불행에서 회복해서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아이들이 어른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챕터를 자세히 보게 되는데, 충족. 부모는 혹은 선생님은 아이가 맡은 일을 잘하는 편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더 상급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로서 보여준 사회적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8살짜리 아이가 게임에서 졌다고 짜증을 내면은 부모들은 성격을 얼른 고쳐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여전한 부모들은 바람직한 덕목을 이른 나이에 배워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배울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조언을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며 또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싫은 일도 잘 해내야 한다는 강요와 기대를 받는다. 하지만 어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이의 마음은 어른의 마음과는 무척 다르다는 점이다. 어른은 분노하거나 다른 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상대방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벌을 받거나 비난을 당하면 비록 화가 나고 슬프더라도 여전히 부모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는다. 결과로 자신의 불행은 모두가 부모의 의도한 것이라고 믿으며 성장한 뒤에도 부모가 자신을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어른들은 주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아이들을 성인처럼 성숙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아이들이 서서 일상의 행복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인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 2살 배기가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3살 배기 아이가 비오는 날 밖에 나가 놀 수 없다고 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6살 배기에 사탕을 몇 개 먹었냐고 물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8살 배기 아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화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아이들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되면 매우 속상해한다. 사람은 그로부터 비록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배워나갈 것이다. 타인을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다. 부모를 흉내내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이에게 불행한 것을 기대할 때에는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사실 제니퍼는 매우 똑똑하고 그다지 일손이 느리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 자신의 능력을 끈질기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니퍼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성취한 뒤에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노력이 부족했던 몇 가지 요소에만 관심을 쏟은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성인이 된 지금까지 가지고 온 셈이다. 부모들이 자녀가 아주 뛰어나기를 바라거나 어른같이 행동하기를 바랄 때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바라는 것이 완벽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아이들은 부모가 대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제기는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부모에게 정서적인 버팀목이 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나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리, 청소, 동생 돌보기 등 자질구레한 일을 짊어지면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려고 한다. 부모를 즐겁게 해주거나 돌봐줌으로써 부모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고 이로써 부모에게 정서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부모에게서 받아내기를 포기하는 순간 부모가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느낀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딘가 문제성이 짙은 친구나 연인을 만나 그 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일방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관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친구나 연인을 돕는 데 완전히 헌신한다. 구원자 역할을 하는 이들은 그 관계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실상 그 관계에서 상대에게 받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적인 친구나 연인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래 인간관계는 베푸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방향의 일방적인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30대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누군가를 구제해준다는 생각이 기초한 관계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을 배로 기울이면서 그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다.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것을 희생할 때의 고통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혼동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에 남아있을 때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구제하는 관계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친밀감에 기초한 관계 형성하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 파트에서 그러한 관계를 규명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길잡이를 제시하며 언제 어떻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